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이번엔 술 얘기로 제가 좋아하는 김상훈 기자가 여러분 진짜 술을 좋아합니다. 제가 술은 좋아하는데 술 세금 이야기는 안 좋아합니다. 술 세금 얘기 안 좋아합니까? 왜냐하면 술을 비싸게 만드는 세금이니까 제가 싫어서. 술이 사실은 세금이 굉장히 많은 비중이잖아요. 그렇죠. 술 뭐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세금이 많이 붙는데 최근에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는데 그 중에 술 세금 얘기가 별로 기사에는 안 나왔던데. 막걸리 얘기. 막걸리 세금 얘기가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해서 백종원 기자님이 또 열심히 취재. 장순원 기자가 막걸리 엄청 좋아하는 거 혹시 아십니까? 뭐 알긴 압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백 기자님은 위스키를 좋아합니다. 아하. 네. 백종원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스키를 좋아하시지만 막걸리를 취재해 오셨네. 예, 막걸리의 꽤 큰 변화. 네. 막걸리 업계에서는 수건 사업 같은 것이었는데요. 네. 네. 아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막걸리의 향료와 색소를 타면 기존에는 기타 주류라고 분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에서요? 막걸리에서 기타 주류로. 어. 예, 기타 주류 그러니까 생소하실 텐데 예. 뒤에 라벨 잘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네. 핵심 쟁점 그래서 슬라이드 보시면 막걸리 향료 색소 허용 어떤 세금 혜택 주어지나 이렇게 잡았고요. 예. 이게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큰 막걸리 회사의 어떤 막걸리인데 유명한 식품 회사 스낵하고 콜라보 상품을 내놨어요. 이거 제가- 어디서 많이 보던 예, 그림들인데 제가 홍보가 될까봐 뭐 상표는 좀 가렸는데 홍보돼도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예, 여기 뒷면에 보면 막걸리 탁주라고 안 돼 있고 기타 주류라고 빨갛게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식품 유형이 기타 주류라고 예, 되어 있네요. 예. 예. 그래서 이게 막걸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막걸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 막걸리 세제가 아니라 기타 주류로 세제를 적용받아 왔는데 이게 막걸리보다 세금이 비쌌던 거예요. 근데 저처럼 술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막걸리 향료와 색소가 들어가면 막걸리가 아닌 건 맞는데. 네. 그냥 기존에는 색소를 안 넣고 그러면 뭐 쌀을 넣거나 뭘 넣거나 해서 그렇게만 만들었는데 예. 뭐 곡식 그러니까 보통 쌀이나 현미죠. 예. 그리고 보리까지. 곡식을 넣고 물을 넣고 누룩을 넣고 예. 약간 과일 원물 같은 걸 넣으면 막걸리를 인정해 줬지만 네. 향료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생각하는 인공 감미료 바나나 네. 향을 넣거나 네, 무슨 뭐 향, 그런 식으로. 것들. 넣는 순간 막걸리가 아니었던 것이죠. 땅콩 막걸리 이런 거는 괜찮은 거죠? 땅콩도 원물이 들어가면 원물이 괜찮았지만 들어가면 땅콩 맛 페이스트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됐던 땅콩만 거죠. 향을 인공적인 걸 예. 넣으면 그때부터 너는 막걸리가 아니야. 예, 막걸리가 아니라서 표기도 막걸리로 못하고 네. 뒷면에 보면 기타 주류로 분류되는데 세금적으로 이제 손해가 되는 거죠. 막걸리라고도 못 쓰는 거예요? 예, 표시도? 막걸리라고도 못 씁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요번에 변화하고 그전 세금 같은 걸 비교해 드릴 텐데요. 예. 요번에 이제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내면서 추가 그래가지고 향료 색소를 이제 막걸리 탁주의 제조 원료로 허용해 줄게라고 표기한 와. 거고요. 예. 와. 여기 보면 세금 차이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예. 보면 보통 막걸리나 뭐 와인이나 750ml짜리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일반 용량 막걸리. 사이즈 예. 보면 향료가 들어간 아까 예를 든 그 허땡땡주 같은 경우에는 네. 기타 주류로 분류돼서 출고가에서 약간 할인한 금액 82% 금액에 세율 30% 곱해서 246원이 세금입니다. 현재는 예, 아까 예를 든 그 막걸리가 아닌 기타 주류의 주류가 됐을 때는 계산하면 246원인데요. 예. 이제부터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데 이게 탁주로 분류가 되면서 내년 초부터는 리터당 종량세 리터당 44.4원 해서 750ml니까 약간 깎여서 33원이 됩니다. 그래서 분류가 달라진 것만으로도 246원에서 33원으로 똑같은 주류인데 아까 예를 든 그 제품의 경우에 세금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도 이제 내년 초부터는 7분의 1 정도 깎이는 거예요. 여기 이제 허니버터 막걸리인데 네. 현재 막걸리로 돼 있으면 종량세. 예. 그러니까 양이 얼마냐 예. 곱하기 세금 얼마. 예. 그냥 양이 많으면 세금 많이 내고 양이 적으면 세금 조금 내고 그 안에 뭘 들었는지 하여튼 상관없어. 도수까지 해서. 그냥 양으로만 따질게. 그게 지금 막걸리는 그렇게 세금이 붙여 있는데 예. 말씀하셨던 대로 기타 주류로 가면 뭘 향을 인공향 집어넣는 순간 허니버터 향을 넣었어요. 종가세. 그러면
막걸리가 아니고 너는 기타 주류가 되니까 예. 종가세. 그 총 가격에 무조건 세금을 붙이는 식으로 되는데 예, 예. 종가세가 세금이 비싸군요. 대체적으로 종가세가 세금이 좀 무겁습니다. 아. 예. 그리고 맥주와 막걸리만 종량세로 지금 국내에서는 돼 있는데 아. 종량세가 비교적 가벼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 차이가 7, 8배가 나게 되는 그러면 거죠. 이거는 기타 주류로 분류하냐 아니냐는 사실 뒤에 써 있으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예. 요거 내가 향료를 넣어도 향신료 넣어서 바나나 맛 향신료, 허니버터 맛 향신료 넣어서 막걸리 만들어도 막걸리라고 쳐주고 세금도 옛날 원래 막걸리처럼 좀 싸게 내게 해주세요. 예, 예. 그걸 통과시키는다는 예, 그걸 얘기군요. 받아들여 준 거고요. 슬라이드 보시면 기획재정부에서는 이제 세제 개편안에 물론 상속세가 제일 큰 이슈였긴 했습니다만 예. 이 대목을 설명하면서 아하. 막걸리 산업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의 일환이다. 그리고 향료 색소를 막걸리에 못 넣는 것은 아니었지만 넣는 순간 기타 주류가 됐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 불리한 점을 요번에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라고 주세법 시행령 개정의 취지를 밝혔고요. 네. 시행령이기 때문에 뭐 국회에서 논의를 할 필요는 없고 바로 정부가 됐죠. 국무회의 정도로 거쳐서 시행령을 개정하면 내년 초부터는 바로 이런 식으로 향료 색소를 넣은 주류도 막걸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면 길이 열리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막걸리 가격이 싸진다는 건 아니고 네. 좀 향신료 넣은 막걸리가 지금 가격으로 나올 수 있어요. 다른 막걸리 비슷하게 나올 수 있어요. 뭐 그 허니버터 뜻이군요. 막걸리 이런 것들. 네. 그런 뜻이겠군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또 추가 예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네. 요게 이제 밤 향료 향을 넣은 막걸리거든요. 보라색밖에 안 보이는데 이거 홍보가 될까 봐. 홍보돼도 괜찮다니까요. 네, 괜찮습니다. 이것도 보면 혹시 압니까? 한 병 보내줄지. 네, 밤 가루나 밤 어. 실물을 넣은 게 아니에요. 네. 밤 향만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타 주류인 거죠. 막걸리처럼 생겼고 아 막걸리로 지금 파는 건데. 네, 막걸리처럼 팔리지만 예. 잘 뒤에 보면 기타 주류로 돼 있고 세금도 기타 주류 세금 종가세로 매겨진 그 주류가 되겠고요. 막걸리라고도 안 네, 써 있어요. 막걸리라고도 안 써 살짝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살짝 한번. 살짝요? 어떻게 생겼는지. 네. 이거를 살짝 스치듯 지나가도록 한번 보여주십시오. 채팅창에 밥한바 막걸리라고 하시는데 밥한바 막걸리가 맞나요? 아닙니다. 아니랍니다. 밤이 들어간 다른 밤맛 브랜드, 향을 넣은 밤맛 건데 향을 넣은 막걸리인데 좀 더 비싸게 팔리겠네요. 그럼 네. 이거는. 이해가 그리고, 잘 안 되는 게 이름에도 밤 막걸리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냥 뭐밤 뭐뭐뭐 이렇게 돼 있지. 밤 막걸리라는 명칭을 못 써요. 그럼 소비자들이 더 혼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혼동할 수도 있겠죠. 예, 혼동할 수도 이해가 있죠. 안 되네. 그리고 반면에 요것도 되게 유명한 큰 회사 막걸리인데 네. 요거는 실제 잣이 들어간 막걸리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잣이라고 표기가 된 막걸리 잣 이렇게 막걸리. 이렇게 표기가 돼 있고 예. 실제로도 그 종양세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막걸리 세율이 적용된 요런 막걸리가 되겠고요. 요거랑 볼 때는 물론 네. 이제 뭐 750ml로 통일을 했어야 되는데 예. 이게 세금이 가볍고 막걸리니까 요게 기타 가볍- 주류라서 굉장히 세금이 한 비쌌는데. 7, 8배가 되는 거죠. 아. 요게 40원대라면 요거는 세금이 260원대 뭐 이런 식으로 세금이 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면 네. 소비자 입장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실제 예를 들면 같은 밤 막걸리라고 해봐요. 근데 실제로 밤을 넣어서 만든 막걸리는 세금이 적어서 더 싸게 팔리고 그러니까 밤향 막걸리는 더 비싸지니까 네.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 밤 넣은 거 그냥 사 먹으면 되잖아요. 그거는 좋은 일 아닌가요? 그게 굳이 업계 민원은 왜 굳이 향을 꼭 너무 원가가 너무 많이 든다 이런 네, 불만이었을까요? 그런 거 뒤에서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그냥 핵심만 말씀드리면 예. 유자나 딸기 같은 그 개성이나 향이 강한 게 아니면 정말 원물을 많이 넣어야 그 맛이 난다는 거예요. 부재료의 맛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 농산물을 많이 네, 써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막걸리 안에 이게 알코올도 있고 누룩도 있는데 예. 그 부재료의 맛이 나게 하려면 어. 그 과일 원물을 굉장히 많이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고 수지 타산에 이러는데 뭐 물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불리한 면이 있다. 원가가 많이 든다는 예, 얘기인 그래서 거죠? 향료를 조금 넣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게 대형 막걸리 업체들의 어떤 수건 사업 같은 민원이었습니다. 야, 그러면 잠깐만. 실제로 잣을 넣은 그 막걸리 입장에서는 향을 넣어도 세금이 같고 향신료
잣향신료 넣은 막걸리랑 실제 잣 넣은 거랑 세금이 똑같으면 다 향신료를 넣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예, 아무래도 앞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좀 슬라이드로 먼저 원래 뒤쪽 좋은 부분인데 일인지 모르겠네. 제가 안 좋은 일 설명을 좀 같은데요. 드리면 예. 대형사들은 네. 이제 생산 설비가 있고 예. 유통망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향료를 넣은 과일 맛 무슨 막걸리도 이제 막걸리가 되는 순간 세금적으로도 유리하고 브랜드 파워도 있고 판로도 있으니까 예. 맛과 향을 다양하게 더할 수 있어서 환영한다 그런 어허. 입장이고요. 어. 반면에 이제 지금 안 대표께서 예를 든 어떤 좀 과일 원물을 많이 넣는 고급 우리 막걸리를 장인 정신으로 만들었어. 장인 정신으로 만들던 어. 수도권의 막걸리 제조 S사의 어떤 대표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예. 일단은 막걸리 제조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 뭐 그런 당위도 있고 향료나 색소를 넣으면 전통 제조 방법에 맞지 않고 그런 향료나 색소를 대량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대형 업체에 유리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해서 반대하는 쪽에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남의 예. 막걸리 제조사 여기도 이제 딸기를 주로 그 부재료로 넣는 고급 막걸리 업체인데 예. 이번 결정은 조금 중소업체 입장에서는 좀 아쉽다. 고급 원료 원물을 넣어서 부가가치에 있는 걸 만들어 왔었는데 예. 조금 불리해진 것 같긴 하다.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정부 결정이니까 받아들이고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계속 우리는 원물로 승부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럴 것 같습니다. 워낙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대체제는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뭐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딸기 우유 이런 거 넣어도 실제로 딸기 우유 먹으면 딸기 맛 향을 넣어서 딸기 우유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실제로 딸기를 넣으면 얼마나 많이 넣어야 되겠습니까? 엄청 비싸지죠. 그냥 웬만큼 딸기 넣어도 사실은 그냥 우유맛만 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저거를 원래 만들던 업체는 딸기 막걸리를 만드는 업체라면 딸기를 진짜 많이 넣어야 되는데 다들 간편한 그냥 딸기 향 넣는 걸로 하자. 또 이렇게 좀 하향 평준화 되는 건 아닐까. 예. 살짝 걱정은 되네요. 예. 많이 걱정되네요. 근데 시장이 아예 다를 거예요. 저렇게 그냥 진짜 과일 원물을 넣어서 만든 전통 제조업의 막걸리들 비싼 막걸리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예 달라요, 시장이. 아예? 네, 대체제 뭐 이런 게 될 수가 없는 거. 근데 대형 막걸리 업체들은 이제 수출과 내수를 이제 한번 그 향료 색소 넣은 막걸리를 공략해 보겠다라는 심산인 것 같고요. 예.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공략이 될지.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조금 더 소개를 시켜드리면 슬라이드 보면 또 쟁점이 이제 원래 순서로는 좀 더 앞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가격 술의 가격에 세금을 매기면 종가세고요. 술의 예. 양에 세금을 매기면 종량세인데요. 네. 요거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나라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막걸리와 맥주만 종량세고 나머지 와인, 위스키 뭐 등등은 증류주, 예. 소주 뭐 등등은 다 종가세입니다. 네. 근데 여기 뭐 OECD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 보면 대부분 종량제로 술에 세금을 매기고 있어요. 영국, 네. 프랑스 와인의 나라, 뭐 독일 맥주의 나라, 뭐 미국, 뭐 영국 위스키의 나라 이런 데들이 종량세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주류 업계에서는 뒤에도 나올 텐데 전통주에 발효주, 막걸리 같은 탁주, 발효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증류주도 있잖아요. 그렇죠. 끓여서 증류하는 뭐 고급 소주 같은 것들도 있을 거고 안동소주 예. 등등등. 그런 것들도 종량세로 좀 바꿔달라라는 어떤 희망을 계속 피력하고 있습니다. 종가세로 하면 원가가 많이 들면 그만큼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따라붙으니까 그러지 말고 원가는 많이 들더라도 그냥 양의 세금 얼마 그렇게 붙여야 좀 비싼 술도 만들어지지. 예, 예. 전부 다 종가세로 만들면 비싼 고급 술이라는 건 대체 어떻게 만들겠느냐. 뭐 예, 그런 예. 취지잖아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양에다 그냥 원가가 비싸지는 건 어쩔 수 없어도 세금은 그냥 똑같이 붙이자. 그런 취지로 종양세를 막걸리, 맥주 이런 거에는 예, 예.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자. 그렇게 바꾼 것 같아요. 예, 그게 계기가 있었는데요. 예. 뭐 2020년이었습니다. 4년 정도 됐는데 그때 지금은 좀 잊혀졌는데 수입 맥주 뭐 4캔 10,000원 이게 맞아. 되게 예. 시장 점유율을 엄청나게 높일 때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당시 사회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나라 맥주는 그 종가세로 세율이 뭐 800원대, 900원대 높은데 지금 수입 맥주는 수입 신고가에다 관세만 매겨서 저가로 들어오니까 좀 역차별 논란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수입 맥주 시장 점유율이 20% 넘으니까 국내에서 안 되겠다 그래서 국세청이 기획재정부와 함께
이제 맥주 원래 계기는 맥주였던 거예요. 예. 맥주와 막걸리는 끼워 넣어서 맥주와 막걸리를 시험 삼아 이제 종량제로 해보자 세금 제도를 그렇게 해서 바꿨던 거고 그때 국세청이 리터당 뭐 8,900원대로 종량세를 도입해가지고 예. 국산 맥주가 이제 세금이 깎여가지고 조금 수입 맥주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종량제를 그럼 맥주하고 막걸리는 왜 도입했지라는 게 돌이켜보면 그때 2020년 그 정도의 일이었습니다. 막걸리가 말씀해주신 대로 이번에 이제 이런저런 향신료를 넣어도 세금 혜택을 똑같이 줄게 그렇게 이제 바꾼다고 해봐요. 그러면 하향 평준화는 될 것 같은데 다들 그냥 향신료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조그만 지역의 전통주를 만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만들면 우리는 대형 막걸리 회사하고 어떻게 경쟁하냐 그 말도 일리는 있는 것 같은데 네. 수출하는 건 좋습니까? 수출 아까 저 맥주 얘기도 종량세로 바꾼 것도 수출 수입 맥주랑 경쟁하느라고 그런 건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요 세금 때문에 수출 못하던 게 있었어요? 예. 보면 제가 좀 자료를 뒤쪽에 준비해 왔는데요. 예. 수출을 보면 우리 막걸리 수출은 사실은 조금 코로나 때 잠깐 초기에 반짝 좋았다가 지금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요. 조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반기니까 반토막이 나 있는 건데 이거 2024년은 반기니까 안 보셔도 되고 예. 2021년에 잠깐 늘었다가 이제 1,580만 천 불이니까 한 220억 정도 돼요. 우리 돈으로 예. 하면. 220억 정도 시작을 하다가 지금 하향 추세거든요. 200억대 초반으로. 네. 그래서 보면은 막걸리 수출은 조금 살짝 지금 감소 추세에 있어서 수출을 많이 늘리려고 하는 게 큰 막걸리 업체들의 수건입니다. 근데 보면 안 대표 말씀처럼 막걸리 수출을 좀 해야겠다. 근데 단가를 맞춰서 해외 사람들을 공략하려면 향료와 색소를 넣은 다양한 막걸리를 좀 만들고 싶다라는 게 큰 막걸리 업체들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만 공략용으로 만들 수는 없고 예, 예. 그럼 이런저런 향신료 넣은 막걸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한번 개발하면 국내에서는 가격 경쟁력 때문에 안 팔린다. 그러니까 좀 국내에서도 싸게 만들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예, 그게 그렇습니다. 결국 그거군요. 그리고 브랜드도 있는 게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발표가 돼서 그렇지. 그 전까지 향료 색소가 들어가는 순간 기타 주류가 돼서 제품명에 막걸리를 못 써요. 그럼 외국 사람들은 막걸리 그러면은 그래도 약간 인지도가 있잖아요. 예. 네. 근데 막걸리라는 이름을 제품명에 못 쓰니까 수출에 되게 불리했던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플러스면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 예.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 좀 이게 완화가 된 것이고요. 수출 대상국도 좀 보면 예. 우리나라는 일본 수출이 많아요. 막걸리는. 네.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 보통 일본 수출량이 한 절반쯤 됩니다. 우리 막걸리 수출의 절반 정도를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데 엔저 때문에 수출 금액이 그렇게 늘지는 않고 있어요. 보면은 2022년 일본 수출액에 비해서 2023년 일본 수출액이 좀 줄었죠. 그래서 엔저 영향, 그러니까 물량이 줄은 거에 비해서 금액이 좀 줄었는데 그래서 일본 수출을 막걸리라는 브랜드를 달아서 좀 활발하게 하고 싶다라는 게 업계의 어떤 기대 희망 사항이었고 그게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뭐야 막걸리 다 바나나 우유 같네? 그렇지는 않을까요? 그건 걱정 안 해도 되나? 원물을 그래도 넣고 우리는 진짜 고급 전통주야. 그렇게 안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그 과일 소주가 또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요. 예. 근데 과일 소주는 향료 색소 같은 걸 넣어서 만드는데 막걸리는 좀 이때까지는 막걸리라는 브랜드를 못 붙이니까 뭐 원가 다양한 경쟁력이다. 맛도 만들기가 어렵고 다양한 맛도 만들기가 어렵고 아주 향이 강한 원물만 넣을 수 있고 이해가 안 되네요. 과일 소주를 좋아한다니. 학교 다닐 때 많이 먹었잖아요. 콜라 소주니 무슨 소주니 오이 소주니 그런 거 안 먹었습니까? 기억이. 근데 이제 중소 제조사들은 일단 수출을 명분으로 큰 막걸리 제조업체들이 막 자꾸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수출도 수출이고 중소업체들은 짧은 유통기간이나 판로 때문에 뭐 수출은 크게 많이 못 하거든요. 국내 고급 시장을 김상훈 기자 말씀처럼 공략하는데 자꾸 이게 슬금슬금 수출이라고 명분을 세워서 막걸리라는 태그를 붙인 다음에 제품명에 국내 시장에서도 저가 향료 색소 막걸리를
대량 유통시키려는 게 아니냐라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막걸리를 라벨을 붙이고 싶어서 그렇게 원했던 게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네. 라벨도 붙이고 세금도 깎아주고 그렇죠. 원가도 줄어들고 라벨도 붙일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막걸리가 나올 수는 있겠네요. 네, 예. 지금도 굉장히 다양한 막걸리가 많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지금은 뭐 넣으려면 딸기만 막걸리면 딸기 왕창 넣어야 되고 허니버터 막걸리면 허니버터를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허니버터는 향료라서 예, 아, 그건 원래는 향료, 막걸리가 향료였고? 안 됐었죠. 그럼 앞으로 그냥 향료만 넣으면 되니까 바나나 맛 막걸리 무슨 키위 맛 막걸리 뭐 향료는 많으니까 뭐 뭐든지 넣으면 되지 뭐. 예. 초코 맛 막걸리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예, 뭐 기본 구조 그 식품위생법에서 말하고 막걸리 관련 주류법에서 말하는 네. 그 녹말, 그러니까 보통 쌀, 현미, 보리죠. 그하고 물, 누룩 그리고 부재료가 이제 향료 색소가 허용됐으니까 예. 예, 다양한 맛의 막걸리가 좀 만들어질 것 같긴 합니다. 야 채팅창에서 이제 국순당인가? 이제 국순당인가? 국순당이 영원일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야 참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통주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인 어떤 뭐 규제 완화를 반기면서도 막걸리 예. 업계에서는 또 바라는 것들이 조금 있었는데 네. 아직 다 들어지진 않았어요. 전통주의 개념 설명을 드릴게요.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예. 전통주는 일단 무형문화재나 장인이 만든 민속주가 있고요. 네. 시장이 크진 않습니다. 안동소주, 예, 뭐 무형문화재가 몇 명 없을 거잖아요. 경주법주. 그래서 시장 규모도 뭐 1, 200억 규모 정도고요, 연간. 지역 재료를 쓴 지역 특산주가 1,000억 원이 넘는 시장이 형성돼 있거든요. 예. 이런 지역 재료만을 써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또 인증하고 정부에서 또 심사를 해요. 네. 그 지역 공장이 있는 지역에 쌀을 썼느냐, 예. 공장이 있는 지역에 과일을 썼느냐라는 걸 다 하나하나 인증하고 검사하고 그러거든요. 그 그래서 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써야지만 지역 특산주로 해준다. 예. 지역 그러면 특산주가 지역 특산주가 되면 되면 뭐가 좋냐면 좋습니까? 일단 세금이 50% 깎입니다. 그러겠죠. 오. 예. 그게 혜택이고 또 하나는 온라인이나 앱으로 주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 마트에 가서 술을 이렇게 사시면 아시겠지만 예. 실어 오는 것도 일이거든요. 예.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집 앞에 생수처럼 탁탁 배달됐으면 좋겠는데라는 게 있는데 유일하게 이 전통주만 그 배달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역에 민속주나 농산물을 지역 썼을 때. 특산주가 되면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건 뭐 문제는 지역 농산물을 살리자는 취지겠죠. 좋은 취지로 만든 건데 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보시면 이거는 되게 상징적인 예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나 그 업계에서 많이 예를 드는 예인데 경기 이천에 있는 막걸리 제조업체가 이천 쌀을 쓰고 검증된 이천 쌀을 쓰고 부재료를 제주 감귤을 갈아서 넣으면 지역 특산주가 아닌 게 돼요. 예, 왜냐하면 초코는 제주 감귤은 지역 원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역 특산주에서 제외돼서 그 지역 인근 지역에서의 그 검증된 인증받은 재료만 써야 지역 특산주가 되긴 해요. 물론 취지에는 그게 맞습니다. 근데 제주도도 지역인데 꼭 2천만 살려야 된다는 법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또 공장을 지었다면 제주도 뭐 쌀, 제주도 감귤만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주도에 농장이 있고 이천 쌀로 공장에서 뭐 그거를 허용해주면 예를 들면 공장은 이천에 있는데 이천 건 하나도 안 쓰고 예를 들면 전남 것만 쓴다. 그럼 다들 전남 것만 쓰는데 왜 이천에 이것만 해줘야 되느냐. 뭐 그럴 수는 있으니 취지 지역을 자체는 골고루 지역 농산물 쓰라는 취지인 건 다만 맞네요. 이게 너무 엄격하고 뭐라 그럴까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건데 네. 전통주 전문가인 이대영 연구사 말을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예. 지역 특산주의 경우에는 뭐 취지는 좋다. 그렇죠. 그 지역 취지는 살려야 되는데 타 지역 우리 농산물을 5% 정도 미만 쓰는 것은 조금 허용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지역 특산주의 모든 주재료를 그 지역 특산물로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다양한 맛이나 그런 걸 낼 수가 없으니까 타 지역 농산물도 한 5% 약간 미만까지는 허용해 주는 게 어떠냐라고 하고 이게 이 전문가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작년 말에 이거는 한 우리 농산물 규제 일부는 조금 풀어주는 게 어떠냐고 역점 그 규제 개선 사업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하나도 안 쓰게 지금 돼 있군요. 예, 그러니까 예. 아예 요만큼도 들어가면 제주도에 제자만 들어가도 너희는 지역 특산물 안 돼. 그게 전통주 아니야. 그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규제들은 현실적인 조금, 조언인 것 같네요. 조금 그 현실적으로 그 다만 그 지역 특산주의 기본 취지는 또 지키면서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업계에 그 희망이 있었고 예. 이외에도 뭐 막걸리를 만들 때 그 반대도 있는데 녹말, 누룩물, 과일 부재료 같은 거 말고 다른 걸 넣는 건 이제 허용이 된 거고 예. 그 과일 부재료를 넣을 때 주재료인 녹말 보통 쌀이 되겠죠. 예. 쌀의 20%를 또 넘으면 막걸리가 아니에요. 아, 굉장히- 그러니까 원래 막걸리 기본 막걸리 원용에다가 예. 이것저것 섞을 수는 있는데 네. 섞는 게 20% 넘어가면 예, 넌 주재료 막걸리가 아니야. 쌀에 보통 쌀이 되겠죠. 네. 쌀, 현미, 보리에 20%를 넘는 뭐 딸기를 넣었다. 뭐 한 30% 딸기를 넣었다. 그러면 그 막걸리- 딸기를 많이 넣은 막걸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20%를 넘는 순간 그 또 막걸리 기준에 이것도 벗어나는 기타주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럼 기타주류? 예, 벗어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고급 막걸리를 만들던 사람들은 조금 더 좀 강한 원물 맛을 내고 싶은데 예, 딸기 많이 넣고 싶은데 예, 그 가격은 올리더라도 우리는 그냥 질로 승부하겠다. 우린 딸기 반 막걸리 반이야. 예, 하고 예. 싶은데. 하고 싶은데 또 그런 규제가 있긴 하거든요. 아. 이런 것들도 조금 물론 그렇다고 뭐 딸기 주스처럼 만들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네. 조금 그런 규제도 좀 풀어줬으면 하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산주에 이런 막걸리나 탁주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예. 말씀드린 증류주, 고급 증류주도 네. 있잖아요. 그 증류 소주 같은 게 예, 고급 소주 예. 이런 것들도 지금 종가세의 틀에 묶여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종량세로 좀 바꿔달라 막걸리처럼 그런 민원이나 기대들도 전통주 제조업자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민원이 많네. 뭐 세금 덜 넣고 싶은 건 뭐 막걸리라는 기준에 부합하기가 좀 약간 까다롭게 돼 있는 건 있네요. 네. 이런저런 규제가 완화돼, 그러니까 막걸리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지금 세금도 많이 안 내도 되고 뭐 그런 혜택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통 막걸리가 되면 또 이 온라인 배송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특혜가 있으니까 딱 요 안에 들어가야지만 막걸리야 이런 규제가 있는 모양이네요 네, 현재. 네. 근데 다만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맥주 같은 경우에도 뭐 독일에는 메가만을 써야 된다라든지 예. 뭐 일본은 메가 뭐 반 이상은 써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제 메가 규제가 좀 약해서 10%인가요? 그래서 뭐 밍밍하다 그러죠. 우리나라 맥주 좀 약하다고 하는 말을 듣는데 예. 그 각 나라마다 무릇 맥주라면 이래야 돼. 아니면 막걸리라면 이래야 돼라는 어느 정도의 그 정책은 있어요. 예.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약간 그 많이 만들어 본 사람이 볼 때 조금 너무 경직된 규제 이런 것들은 조금씩 풀어주면 어떨까라는 게 이제 업계 사람들의 희망이었습니다. 무슨 취지는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겠고 뭐 그렇긴 한데 다들 막걸리라는 게 그동안은 어쨌든 전통 술이라는 것도 있고 또 워낙 다양한 지역에서의 다양한 뭐 지리산에 가면 알밤 무슨 막걸리도 있고 어디 가면 뭐가 있고 그런 특산물 같은 막걸리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혹시 다 죽는 건 아닌가? 다들 딸기향 막걸리로 전국 통일되는 버리는 건 아닌가? 약간 그런 걱정은 드네요. 뭐 수출도 내년 해야 초에 되고. 업계 뭐, 움직임이나 시장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막걸리의 순수성, 전통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이 있는 중소 고급 막걸리 제조사 사람들은 좀 아쉽다라고 하고 그것도 반대로 수출 시장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큰 막걸리 업체들은 지금 7, 8년 만에 드디어 정부가 좀 한번 움직였구나. 한번 풀어주셨구나라고 하면서 지금 반기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요. 혹시 오해를 하실까봐 하나만 좀 말씀 또 드리면 예. 대부분의 우리가 생각하는 대중 막걸리는 예. 수입산 쌀로 만듭니다. 네. 그래서 전통주, 지역 특산주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그 뒤편의 논의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예. 막걸리라는 카테고리는 전통주하고 전혀 다른 별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막걸리라고 해서 전통주가 전혀 아닌 거죠. 그런 건 아니고. 예, 왜냐하면 우리 막걸리는 아무래도 싼 술에 가깝기 때문에 그 원가를 맞추기 위해서 수입산 쌀로 대부분 만들기 때문에
그 지역 특산주나 뭐 그런 거 민속주하고는 아니다. 거리가 아, 멉니다. 그러면 저희가 편의점에서 사 먹는 장수 막걸리 이런 것들은 그냥 수입쌀로 만드는 그냥 막걸리인 거네, 전통주가 그렇습니다. 아니라. 예, 큰 회사 막걸리는 다 수입쌀로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지금 뭐 풍부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전통주 업계의 그런 고충이나 그런 걸 말씀을 후반부에 드렸지만 예. 그 전통 그 지역 특산주하고 이 막걸리하고는 막걸리라는 분류는 또 좀 전혀 다르다. 다른 분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전통주 중에 우리 쌀을 써서 우리 그 지역 소재 원료를 써서 인증을 받으면 예. 지역 특산주로 인정받을 수는 있겠죠. 막걸리 음. 중에. 예. 알겠습니다. 네. 야, 막걸리 또 이런 이슈가 있네요. 앞으로 그러면 당당하게 허니버터 막걸리 이렇게 써도 된다. 네, 이 어? 시행령 개정되면 내년 초부터는 그런 여러 가지 부제를 쓴 다양한 발랄한 의미의 이름의 막걸리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아, 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 좋아하시는 김상훈 마실 씨. 시간이 없습니다. 퇴근을 시켜주셔야 마실 텐데. 조금 뭐 전체적으로 다양성이 확보되고 좀 저렴해지는 측면은 있을 것 같은데 네. 또 약간 전체적으로 좀 상품들이 좀 특색이 없어졌죠. 하향 평준화되고 품질이 좀 떨어지고 원물 뭐 쓰는 사람이 과연 계속 나올까? 그런 걱정도 들고 뭐 양쪽의 생각이 다 드네요. 이 채팅창의 의견도 절대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말도 이런 분도 있고 막걸리 사랑하는 사람은 사실 어? 용납 못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 분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백성훈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